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못 갔던 2차 전지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또 바이오도 흐름을 굉장히 잘 잡아주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코스피는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은 잘 가는 대형주들이 많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대형주들에 의한 장세가 양쪽 다 펼쳐졌지만 코스닥이 지수가 훨씬 좋았죠. 일단 그동안에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못 갔었던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잘 갔죠. 그리고 또 대형주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호재가 또 나오면서 이제 호재라기보다는 이제 호재죠. 호재인데 램시마이스 씨를 브라질에서 이제 출시를 하면서 어 거대 시장을 계속 미국 그다음에 브라질 계속 잠식해가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먹을거리를 찾아내고 수익을 이걸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지금 시장에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대형주 빅 LNF도 그렇고 뭐 빅4라고 해야 될까요? 뭐 2차 전지와 바이오 대장주들이 잘 가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2차 전지를 바짝 이제 늘렸고 금요일에도 2차 전지, 그다음에 금요일에 바이오 최근에 바짝 늘려놓고 바짝 이제 관심을 두고 있던 종목들을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지난주 정도 됐겠군요. 예. 이제 사서 늘리고 계속 이제 그렇게 만들어 왔던 그 포트폴리오가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오늘 딱 터지고 금요일에 매수했던 그 바이오 ETF가 오늘 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이러면서 너무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어떤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글 써드린 것처럼 쌍끌이 모멘텀,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지금 오늘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점점 기대감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협상이 결렬됐을 때의 악재로서의 그러니까 그 재료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석되고 사라지는 거고, 다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 협상이 타결되면은 증시에는 원래는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재단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은 그거보다는 파월이 오늘도 금리 동결 그 뉘앙스를 강하게 이제 밝히면서 지금 증시에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는 하나의 모멘텀과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한 시한 6월 1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질 거고, 금리 이슈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이제 올라가지 않으면 좋아질 제조업,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그다음에 바이오, 게임, 조선 항공은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미국에선 잘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좀 물 건너갈 것처럼 그런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오늘도 기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뭐 조선은 오늘 굉장히 잘 갔죠. 오늘 조선주가 뭐 굉장히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꽉꽉 채우고 있어요.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2차 전지는 한번 들어오면은 이제 그 수급이 한 번씩 들어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같으면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세게 들어왔고, 특히 코스피의 기관, 코스닥의 외국인이 바짝
저점에서 채워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약간 흔들리더라도 종목별로 비중을 좀 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볼 때는 그냥 보유 홀딩을 하면서 빠졌을 때 비중 확대, 그다음에 좀 올라가면 홀딩 하면서 좀 버티는 그런, 그러니까 좀 중장기 투자를 고려하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그 에코프로 말고 다른 2차전지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바닥권에서 시장 업종 자체가 무너지니까 이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돌아서는 이제 딱 그 일봉 차트가 그냥 굉장히 예쁘게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고, 3분기 실적 기대를 아주 뭐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 뭐 많이 여러 종목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매수한 종목 빼고 오늘 많이 매수를 했는데, 처음에 매수하고 나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확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는데, 이런 이제 종목들을 거침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ETF들을 이제 많이 매수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매수한 게 아니라 매수해서 갖고 있던, 그리고 이제 오늘 왕창 그 비중 이제 비중을 많이 늘린 그 2차 전지 ETF 하나가 3.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지간한 개별 종목 매수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수익을 주고, 분산 투자 효과도 좀 있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ETF들 굉장히 좋거든요. 요새 바이오도 제가 금요일 날 매수했던 종목이 오늘 1.6%인가 1.7%인가 올라서, 그 이유도 이제 제가 글로 써드렸는데, 몇 분이 이제 같이 따라서 사셨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일 괜찮아요. 지금 바이오 ETF들 중에서도 제일 흐름이 괜찮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비중을 많이 담고 있고, 이제 그 바닥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매수했는데, 금요일날 매수하고 나서도 올랐고 오늘 또 올라서, 이 정도면 뭐 이제는 안정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그리고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래도 좀 매매하면서 좀 심심하지 않게 갖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에 뭐 며칠 뭐 월급날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일에 맞춰서 뭐 몇 주씩, 뭐 적으면 뭐 한 10주 100주씩, 뭐 많으면 뭐 100주 200주씩 이렇게 해서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한 반도체 같으면은 제가 이따가 이제 오늘 삼성전자 월봉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도 지난주에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잖아요. 오늘 약간 조정이 뭐 있는 종목도 있었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기도 했고 그랬지만, 길게 보면은 한 2년 정도 갖고 갈 만하거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금리 인하의 시점하고도 좀 일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아마 상반기 때는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닐 거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따졌을 때 한 1년, 길면 한 1년, 짧으면 한 8, 9개월 정도 뒤면은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을 할 거고, 그 시중에 금리 인하의 그 어떤, 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금리 인하의 혜택이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부 정책상 뭐 이런 것들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점, 그때 부동산도 이제 함께 가격이 올라갈 거고, 뭐 그렇게 될 텐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잡을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게 주택 아닙니까? 주택. 그다음에 뭐 일반 이제 아주 그 필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생필품 이런 것들을 잡는데,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당분간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될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죠. 그 집값이 타깃 1호인데, 가장 뭐
크게 좀 뭐 속된 말로 때려잡으려고 하는 대상인데 지금. 그러나 금리가 이제 동결되기 시작하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그 금리 인하 효과가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 금리를 많이 낮춰주면서 각종 대출 장려 정책들을 쏟아낼 때 아마 25년도 언제쯤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 부동산 시장도 좀 돌아서기 시작을 할 거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찍 돌아서기 시작하겠죠. 그런 기대감이 반영될 테니까. 당분간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지금 주식 시장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조금 시작이 됐죠. 사실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완전 컸죠. 뭐 금리 문제라든가 최근에 진짜 이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줄은 몰랐고 이번 주는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제 예정돼 있고 그래서 아직은 금리 문제가 조금 우리나라는 금리가 동결로 이제 가고 있는 모양새지만 미국이 6월 13, 14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순간 이제 금리는 끝났습니다. 금리가 악재가 됐던 작년 3월부터 해서 뭐 그 전부터죠 사실은 재작년 4분기부터 해서 금리 문제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 21년도 4분기가 아니죠. 20년 4분기죠. 그래서 한 2년 6개월 정도를 괴롭혔던 사실 실제로 금리를 낮춘 거는 1년 금리를 올린 거죠. 올린 거는 1년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는 2년이 넘었는데 그게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줄여서 주식 비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주식 이제 비중을 늘리되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을 끝까지 들고 있지 말고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안착을 한 뒤에는 이제 그 안심하고 홀딩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 그걸 한 2년 정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주식 투자에 임하는 그런 게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려있는 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많이 다가왔죠. 코앞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아주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아직은 완전히,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이 필요한데, 뭐 비중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심리적으로 안심을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본인이 뭐 만드셔야죠 방법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종별 종목별 또 길게 가져갈 만한 포트폴리오를 잘 갖춰놓고 장기전으로 이제 가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요 코스피가 637종목이 올랐고 236종목이 빠졌습니다. 0.76% 오늘 좋았어요. 근데 코스피 100 보시면 0.57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골고루 잘 갔는데 골고루 조금씩 갔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재미가 없었고요. 코스닥은 958종목이 올랐고 513종목이 빠졌습니다. 근데 1.23% 올랐고 코스닥 150 보시면 1.77% 오늘 코스닥 대형주들이 굉장히 잘 간 애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특히 시총상위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팔았는데 오늘 금투 기관의 금투가 많이 샀고 외국인도 많이 샀죠.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금투, 코스닥은 외국인에 의한 흐름. 그렇다면 뭐 외국인이 매수했던 코스닥이 왜 더 좋았을까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외국인들은 뭐 거침없이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야, 고객 예탁금이 이제 50조 원 코앞까지 올라왔네요. 어느새 아마 이번 주 중에 50조 원 넘길 것 같은데. 자, 그리고요. 지금 선물 지수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약세일 때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강세로 전환을 하고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증시 이제 개장까지 한 4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시장 반응, 시장의 분위기는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 재료가 그러니까 증시에 지금 계속해서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또 하나 재료, 세 번째 호재는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0.65% 많이 내렸고요. 1318원대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 0.35% 빠져서 71.69달러까지 많이 내려왔네요. 자,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중단에 따른 해외 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후 원화 강세폭이 확대되면서 전기 전자주 중심의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제약 및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일 연속 상승했다. 사실 제약과 반도체라기보다는 제약과 2차전지라고 봐야 됩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 중심의 저가 매수 유입에 반등하며 1.23% 상승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난항 소식에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FOMC 금리 동결 시사 그리고 달러 약세 전환으로 최근 조정받았던 2차전지 중심의 저가 매수 유입에 반등하면서 상승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기반으로 금융과 일반 전기전자, 금융 에코프로,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 BM 이 둘이 강세를 보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조달청 군수물자 공급업체 우선 협상자 부각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 미국의 협상은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어요. 아마 점점 이제 협상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양측이 계속 자기 주장을 계속 이제 굽히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조금씩 양보를 서로 할 거고 아마도 뭐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지점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뭐 협상이 완전히 최종 결렬될 일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0.1% 미만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엄청 큰 폭락 뭐 아주 최악의 진짜 악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또 바짝 주의할 필요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코스피는 온통 빨개요. 딱 두 종목,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딱 두 종목만 파란색이고 카카오가 보합이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이 4%대 올랐고 또 셀트리온도 2.3% 올라서 오늘 골고루 포스코 퓨처엠과 셀트리온 정도 빼고는 다 이제 빨갛긴 한데 많이 오르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에코프로가 6.58% 많이 올랐고 LNF 5.91, 에코프로 BM 4.42 이렇게 2차 전지들의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반면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2%가 올라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2.92% 올랐고 빠진 업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28%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들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업종 보시면은 코스피는 운수창구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현대글로비스가 5%대, 한진칼 3%대 올랐고요. 섬유의복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인디에프가 마이너스 3.47, FNF와 일신방직이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금융업종이지만 사실 뭐 APS 상한가 정도 빼고는 에코프로 6.58%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고요. 코스닥은 이제 금융이 좋았고 빠진 업종은 오락문화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SBS 콘텐츠허브가 마이너스 3.81, 레몽레인과 SAMG 엔터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경보제약 7%대, 광동제약과 제일약품이 3%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유유제약 1우가 마이너스 1.53% 빠졌고 나머지는 뭐 많이 빠진 종목은 없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바이오니아가 10%대, NK맥스가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아스타와 대성미생물이 마이너스 3%대
옵투스 제약, SCM 생명과학, 파마리서치, S바이오메딕 마이너스 2%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518억 원 줄었고요. 과열 종목은 코스닥의 ISC 한 종목이 지정이 됐네요.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메리츠 금융지주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바이오니아, 서울반도체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S1, 삼성생명, 필라홀딩스, 제일기획, 동원산업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위즈윅 스튜디오, 에이스테크, TCK, 성일하이텍, RFHIC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올려드린 미국 기사인데, 바이든하고 메카시가 백악관에서 이제 만난다는 건데, 글쎄 오늘 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협상 타결 기대감, 그리고 실제 협상 타결 확률은 점점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상이 한번 결렬되면 사실은 그 실무진에서 다시 조율해서 이견 차이를 좁히고, 또 다시 만나서 확인하고, 또 상대의 의중을 또 묻고 따지고 해서 또 좁히고, 이런 과정이 좀 몇 번째 걸쳐져 오는 건데, 6월 1일을 뭐 옐런이 제시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타결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안에 타결이 돼야 되겠네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 때문에 이번 주말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바로 타결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거의 한 반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든과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만난다는 이 소식 자체가 오늘 밤 미국 증시의 향방을 좀 가르게 될 거고, 부결이 되면 또 약간의 이제 하락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또 반응 분위기는 또 좋아질 거고요. 만약에 타결이 되면 주가를 한번 바짝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아까 얘기했지만 파월이 그 다음 달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환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오늘 같으면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같이 좋아졌는데, 파월의 발언과 이로 인한 환율, 이거는 증시에 굉장히 좋은 그 호재를 또 이제 하나 더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25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세 번 연속 동결을 점치고 있다. 그 이유는 물가가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금요일 날 뭐 제가 늘 이 금융통화위원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은행 총재의 브리핑을 반드시 들어라. 반드시 듣고 뭐 2번 이상씩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내용이. 국내 증시 현황뿐만 아니고요. 세계 경제 흐름이 그 브리핑 짧은 한 7, 8분의 브리핑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뭐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그걸 편집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7, 8분을 그냥 길게 그냥 보여드리는데, 저도 그거를 브리핑도 듣고 이 영상 만들면서 한 번 더 듣고,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내는 자료들도 꼼꼼하게 뭐 보고 뭐 그래요. 공부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거고, 각종 지표들을 언급하고 미국 시장, 중국의 동향 이런 걸 다 언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 2번. 2번은 들으시면 너무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잘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수익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G7 정상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이제 비난하고, 이제 무기, 뭐 군사적 위협 이런 것들을 비난을 했고, 실제로 그 이번 G7의 주인공이 젤렌스키가 뭐 된 것 같다 하면서, 젤렌스키가 뭐 하루에 7개 나라 정상하고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그 지원책을 많이 이끌어내면서 젤렌스키가 주인공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제 뭐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나오고 나서 바로 중국이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이크론에 대한 뭐 제재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마이크론에 대한 이 제재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가 2위, 마이크론이 3위인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충분히 이걸 대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마이크론을 이제 어떤 경쟁 어떤 상대에서 밀어내버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사상 또 유례없는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미국이 우리 정부나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식으로 제약을 걸고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도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랬을 때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날 수도 있는 이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올랐고 또 뭐 그 리튬주들도 많이 올랐고 뭐 얼반 리튬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이제 올랐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리튬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말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380달러대 가던 이제 리튬 가격이 150달러까지 4월 말에 두 달여 만에 150달러까지 3분의 1 정도로 빠졌는데 다시 반등을 해서 15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회복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요. 2차 전지, 그러니까 리튬을 쓰는 그 2차 전지 배터리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필요로 한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는 그게 이제 가격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근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물자원공사에서 이제 이렇게 제공하는 그 각 광물별 이제 그 가격 예측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300달러대 후반에서 430달러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점진적인 상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380이 430달러대가 된다는 것은 한 20% 정도의 리튬 가격의 상승이 추가로 이제 뒤따를 거라는 건데 그러면 리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그 주가 역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상향할 거다라는 그 전망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마 이거는 오늘 뭐 어디서도 보여주지 않은 자료들 같아요. 리튬 가격 정도는 뭐 아마 어디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이 가격 예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리튬 가격을 우상향할 것으로 좀 오를 것으로 그러니까 리튬을 쓰는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수요가 좀 넘치면서 아마 많이 필요로 하면서 그 가격을 올릴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좋은 재료인 거죠. 호재죠, 호재. 리튬 관련주들에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근에 많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반등의 어떤 중요한 그 계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램시마이스 C를 브라질에 세계 중남미 최대 규모의 제약 시장인 브라질에서 램시마이스 C를 출시했다 하고 이제 오늘 밝혔다는 거죠. 뭐 램시마이스 C는 뭐 아시다시피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에 이어서 램시마이스 C가 4번 타자인데 그 이후에
올해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아마 돈을 벌어들이는 그 수준이 지금 정도에서도 지금도 굉장히 올해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한 2, 3년쯤 뒤에는 지금 뭐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돈을 벌어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투자에 뭐 아주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자, 수급 볼게요.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이 778만 주를 샀다가 6만 주. 그러니까 갑자기 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 못했고 어쩌면 아까 그 중국의 그 이제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를 좀 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진행 추이를 좀 지켜보고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한 5배쯤 매수량을 늘리는 그 상황이 딱 발생하면서 10,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3만 6,5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에코프로도 5일 만에 10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빠졌던 걸 다 만회하고 더 올렸습니다. 좋은 상황이 나왔죠. 셀트리온 뭐 무섭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일 연속 매수, 기관이 4일 연속 매수인데 오늘 14만 3천 주를 매수를 했어요. 18만 원대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15만 원 2주 전에만 해도 15만 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3주 전에 내려갔었는데 어느새 18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75,900원까지 올라왔고 여전히 최근 한 달 순매수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위메이드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주가는 제자리를 보였네요. 시간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 BM은 0.21% 500원이 오른 23만 7천원. 에코프로도 보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0.06% 100원 빠진 17만 7,8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0.13% 100원이 오른 7만 6천원. 위메이드도 보합이었네요. 차트를 오늘은 삼성전자 월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년치 월봉인데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은 하락기, 노란색 형광펜은 상승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평균 어떠냐면요. 하락기가 한 2년 정도 펼쳐지고 상승이 한 2년 정도 나옵니다. 또 하락기가 한 1년에서 한 2년, 1년 반 정도 펼쳐지고 또 한 2년 정도 바짝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 들어서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한 2년 가까이, 1년 한 8, 9개월 정도 바짝 빠지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승하기 시작한 타이밍이 23년 1월인데 여기서부터 한 2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한 2년 바짝 올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 고점보다 높일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락할 때 저점 부근이 이제 초록색 60개월 선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상승할 때는 바짝 올라가는데 전 고점을 당연히 뭐 한참 높인 그런 상황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10만 원 깨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상승기의 끝에 내년 한 하반기쯤 되면. 그리고 올해는 뭐 한 지금 6만 원대 8만 원 가까이 8만 원 정도 가 있지 않을까요? 올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 그 연속으로 5개월 정도 올랐지만 아직도 7만 원도 깨지 못한 상황에서 목표가 대충 한 9만 원 정도, 뭐 9에서 10만 원 정도 잡고 길게 가져간다면 내년까지 가져간다면 중간중간 3개월마다 배당 받아가면서 한 4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간다. 사이클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충분히 매수 그리고 홀딩, 바이앤 홀딩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에코프로 BM 초록색 60일선 따라서 움직이다가 오늘 살짝 고개를 든 정도밖에 안 돼요. 4%대 올랐습니다만 선을 그어놓은 건 21선.
21선 자리가 24만 대충 한 5천 원쯤 될 겁니다. 이 24만 한 3천 원쯤 될 건데 이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 뭐 내일이든 모레든 24만 원대 중반까지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수급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아주 좋아요.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도 61선 부근까지 오늘 밀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아래쪽 선은 61선 이제 저점이 61선 부근까지 밀려 내렸다는 거고요. 진짜로 61선 부근까지 빠지고 나서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왔고 반등 나온 첫날입니다. 오늘 내일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일 주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뭐 오늘 뭐 미국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협상 결렬 뭐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큰 제약은 없을 겁니다. 오늘 내일 조금 빠진다고 하면 그런 소식 때문에 빠진다고 하면 모레 올릴 건데 자 어디까지 갈까? 역시 21선까지 60만 뭐 6천 원쯤 될까요? 60만 원대에 한 중반까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뭐 많이 막 급등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쪽으로 그리고 오늘 올라간 정도까지 더 올리면 거의 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뭐 이 정도 수준 정도를 조금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상승 반전 초기입니다. 61선 지지 라인 타고 가다가 우상향 한다고 이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위쪽에 481선을 이제 선을 딱 이어보면요. 지난 4월 달에 단기 고점 부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18만 원대 중반 정도 되는데요. 이 구간이 지금 셀트리온의 아마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481선이 지금 18만 4,500원인데요. 아마 18만 한 4천 원 정도까지 올리고 나면 살짝 조정을 받을 가능성 열려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18만 원대 중반까지는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81선을 뚫었는데 한 2년치 이렇게 쭉 뒤로 아주 일봉 차트를 확장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역시 그 저항 라인을 세 개 구간으로 나눠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22년 8월에 있었던 고점 부근 7만 6천 원대 초반 그러면 지금 가격대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바로 뚫을지 조금 눌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매물 벽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뚫으면 다시 그 2021년 10, 11, 12월 달에 횡보하던 구간에 이제 8만 1,000원짜리를 연결 쭉 해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달 4월 달에 고점하고 딱 만납니다. 이게 고점이 됐던 이유는 바로 이 매물벽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번에도 8만 1,000원 아까 제시해드렸지만 8만 1,000원 부분까지 올라간다면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것까지 다시 뚫어낸다고 하면 2021년 5월 초에 있었던 바닥 지지라인 거기가 98,000원 정도 되는데 10만원 코앞까지 밀고 올라간 뒤에는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첫 번째는 8만 원대 중반 정도, 두 번째는 10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메이드 볼까요? 위메이드 지금 위메이드는 아래쪽에 121선을 저점으로 그리고 오늘 같으면은 11선을 저항선으로 이렇게 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빠져도 121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1선 정도까지 밀리면 매수. 그러면 반대 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1선이 4만 6,950원이어가지고
약간 이제 오늘 밀린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걸 뚫고 21선 49,000원대까지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아래쪽 121선 44,600원 정도 그 구간이 그 자리가 저점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45,000원 깨지면 매수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47,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계속 밀려 내려오는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1선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 49,000원대까지 갔을 때 그때 비중을 좀 줄여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미국 선물지수 볼까요? 보시면 아까 분명히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지수 선물지수가 8포인트 돌아섰죠. 그다음에 S&P 500이 마이너스 0.75, 나스닥이 마이너스 14 보고 계신데 자,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10여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우 플러스 21, S&P 500 플러스 2.25, 나스닥 마이너스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나스닥도 조금 이제 그 낙폭을 줄였고 S&P 500이랑 이건 S&P 500은 돌아섰고 다우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지금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아마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편집을 빨리 해서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잠깐 이제 미국의 장전 시간외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가 0.4%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 나왔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2%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어떨까요? 마이너스 0.77 반도체들이 조금 눌릴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인텔 볼까요? 인텔 반도체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인텔 마이너스 0.3 예, 역시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주들은 어떨까? 바이두 2%대 상승 예상이 되고 또 니오 역시 2%대 상승 예상이 되고 징둥닷컴도 볼까요? 징둥닷컴 2.2%대 상승 예상되고 그러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 알리바바 볼까요?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 보면은 1.8%대 상승 예상되고 중국주들은 다 전체적으로 좋네요. 애플은 마이너스 0.9%대 하락 예상되고 리비안 오토모티브 0.6%대 상승, 루시드 0.4%대 상승, 니콜라는 마이너스 0.63.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조금 괜찮은 흐름인 것 같고 반도체는 조금 빠지는 것 같고 바이오도 좀 볼까요? 바이오 머크 약보합, 파이자 0.3% 상승, 일라이릴리 0.2%대 상승, 그런 정도네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2차 전지와 바이오는 뭐 강보합 정도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시초가는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제가 빠른 속도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개장하고 직후에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